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 뽀뽀는 딱 한 번만. 토미 웅거러 선생님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조은주 선생님이 옮겨주셨고요. 토미 웅거러 선생님 작품 얼마 전에 읽어드린 것 같은데, 그죠? 거인, 제랄다와 거인이었죠? 느낌이 좀 비슷하실 거예요, 그림이. 근데 이번에는 흑백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흑백. 엄마 뽀뽀는 딱 한 번만. 이거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 큰아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마음은, 가슴은 따뜻한데 이렇게 막 뭐라고 그래야 되죠?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저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제가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면 일리 있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한테 배울 때가 있습니다. 많죠, 뭐. 근데 그런 서열 같은 게, 나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내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잘 들어보고 그게 설득력이 있다면, 설득이 된다면 설득을 당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또 그를 또 설득을 해야겠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장. 이른 아침, 발토비는 포근하고 아늑한 침대 속에서 세상 모르고 잠에 폭 빠져 있었어. 빵집에서 쥐잡는 꿈을 꾸면서 말이야. 자명종 시계는 울리지 않았어. 어젯밤에 발토비가 죄다 뜯어놨거든. 발토비는 초와 분과 시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었어. 이 시계 속에 녀석들이 가득 들어있을 거야. 똑딱똑딱 소리가 나잖아? 녀석들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는지 알아내야겠어. 그래서 발토비는 손전등을 꽉 그어쥐고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가서 엄마의 깡통 따개를 가져왔지. 깡통 따개로 시계 가장자리를 따고 포크로 들어 올리는 순간 용수철이 핑 튀어오르면서 이 호기심 많은 아기 고양이의 코를 돌돌돌돌돌 감아버렸지. 발토비는 너무 화가 나서 시계랑 손전등, 깡통 따개까지 모두 창문 밖으로 냅다 던져버렸어. 와장창! 7층 아래 땅바닥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 이젠 맛 좀 봤겠지? 발토비가 으르렁거렸지. 자, 이젠 정말 일어날 시간이야. 하지만 발토비 엄마 비단결 여사에게는 자명종 시계 따윈 필요 없어. 일요일만 빼고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일어나니까. 일요일에는 모두들 침대에서 늦은 아침밥을 먹거든. 어머, 우리 발토비가 아직도 잠을 자네. 이러다간 아침밥도 못 먹겠다. 얼른 가서 귀여운 우리 아가를 깨워야지. 발토비 엄마는 살금살금 아들 방으로 들어갔어. 아가야, 일어날 시간이란다. 하지만 발토비는 그 소리를 못 들었어. 지금 막 결혼식 케이크 사이로 보랏빛 생지를 몰아가는 꿈을 꾸고 있었거든. 일어날 시간이라니까. 우리 꿀빵이 도련님. 엄마가 발토비를 부르면서 막 몸을 굽혀 아들의 귓볼에 뽀뽀를 하려는 순간 발토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발톱이는 뽀뽀가 정말 싫거든. 특히 한창 신나는 꿈을 꾸는데 뽀뽀를 당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지. 발톱이는 씩씩대면서 침대에서 튀어나와 툴툴거리며 쏜살같이 목욕탕으로 사라져버렸어. 발톱이는 씻지 않아. 왜냐고? 씻는 걸 싫어하거든. 발톱이는 칫솔로 입 닦는 것도 싫어하지.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기만 하면 엄마가 못 들어오게 얼른 문을 걸어 잠가. 그리고 수돗물을 좔좔좔 틀어놓고 수건을 적시지. 그 다음엔 세면대 모서리에 칫솔을 문질러. 엄마가 몰래 엿들을지도 몰라. 그 다음엔 목욕통 뒤에 숨겨둔 축축한 만화책을 보면서 한동안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동안 엄마는 전날 밤에 빨아서 다려놓은 옷을 발톱이 방에 가지런히 놓아둬. 발톱이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옷을 마음대로 입고 싶거든. 내 꼴이 꼭 광고지에 나오는 인형 같잖아. 깨끗하고 단정하고 귀여운 게 꼭 그림 엽서에 나온 아기 고양이 같아. 발톱이는 투덜거려. 그렇게 날마다 화를 내면서 엄마 몰래 옷을 구기고 헝클어 놓는 거야. 아가야, 아침밥 먹자. 엄마 목소리가 보통 8에서 9번은 들려와. 아빠가 벌써 식탁에 앉아있잖아. 그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야. 우리 기원아가 어서 앉으렴. 아가야, 여기 생지죽 좀 먹어봐. 청어, 찌꺼기랑 콩새 내장도 먹고 모두 널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란다, 아가야. 비단결 여사가 말하자 발톱이가 턱 쏘아붙였지. 아가라고 부르지 좀 마. 밥맛 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난 꿀빵이도 아냐. 내가 아가처럼 굴거나 꿀빵이 도리님처럼 보였다간 야구부에서 당장 쫓겨나고 말걸? 그리고 꿀빵이 엄마도 아셔야 할 게 있는데 세상에 꿀빵 같은 건 없어. 내가 빵집 아저씨한테 다 물어봤단 말이야. 빵이랑 과자에 대해서는 빵집 아저씨가 최고잖아. 아저씨가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에 꿀빵이란 건 없대. 엄마가 코를 훌쩍거리면서 말했어. 넌 이 엄마가 마음 상하는 게 그렇게 좋니? 언젠가 내가 영원히 떠나버리면 넌 엄마가 만든 음식 그리워질 거야. 누가 아니? 나중에 너 혼자 이 세상에 남아서 아무도 안아주지도 보살펴주지도 않고 음식 만들어주는 사람도 어지른 방 치워주는 사람도 없게 될지? 그러자 발톱이는 낄낄거리면서 말했어. 그럼 정말 좋겠네. 난 벌써 다 컸는걸. 귀찮은 잔소리도 안 듣고 얼마나 좋아? 그러자 발톱이 엄마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했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한마디 한마디가 엄마 마음을 콕콕 찌르는구나. 뒷골목에 버려져서 추위에 떨며 밥도 못 먹는 불쌍한 아기 고양이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데. 밤토리 아빠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 워낙 말이 없을 뿐더러 특히 밥 먹을 때는 말하기보다 먹기를 더 좋아하거든. 이런 아빠가 보다 못해 발톱이를 꾸짖었어. 그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둬. 한마디만 더 했단 봐라. 나 잘난군. 너도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세상엔 매라는 게 있다. 그게 뭔지 모르겠으면 이 지팡이가 가르쳐 줄 거다.
벌 주는 데는 지팡이가 최고거든. 그러자 아침 식탁에는 침묵이 감돌았지. 발톱이는 귀를 축 늘어뜨리고 그릇 속에 입을 파묻어 버렸어. 이제 가자, 발톱이 아빠가 말했어. 아빠는 지 가공 공장에서 감독관으로 일하거든. 오늘은 학교 버스 말고 내 차를 타고 가거라. 아버지와 아들은 일어나 재빨리 외투를 입었고 엄마는 아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뽀뽀를 했어. 발톱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뺨을 닦아냈지. 엄마한테 뽀뽀 안 하니? 아빠가 물었어. 싫어. 긴급 상황 아니면 절대로 안 해. 발톱이와 아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리로 나왔어. 그런데 아빠가 차를 보더니 화가 나서 얼굴이 푸르락해졌어. 자동차 유리가 깨져 있었거든. 내 차! 한 대뿐인 내 차가! 이 막대 먹은 깡패 녀석들이 해놓은 짓 좀 봐라. 이것 좀 봐. 아빠는 씩씩거리다가 도랑에 버려진 물건을 가리키면서 말했어. 녀석들이 깡통 따기로 창을 부수고 들어가려 한 게야. 발톱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차에 올라탔어. 아직 숙제도 안 했는데 아빠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으니 학교를 빼먹을 수도 없게 됐지 뭐야. 너 요즘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냐? 얼마쯤 지나자 아빠가 물었어. 엄마가 날 갓난애처럼 다루잖아. 기분 좋다가도 그럴 땐 창피해 미치겠어. 어떨 땐 나한테 기저귀까지 채울 것 같다니까. 발톱이가 투덜투덜 대꾸했지. 그러자 아빠가 설명해주기 시작했어. 어떤 엄마들은 그렇게 타고났단다. 그런 엄마들은 어쩔 수가 없어. 네 할머니도 그러셨거든. 네 증조 할머니도 그러셨고. 그렇다 해도 엄마한테 못되게 굴면 안 되지. 참. 목욕탕에 책을 둘 선반을 만들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목욕통 밑에서 책을 곰팡이가 쓸도록 놔둘 순 없으니까. 나도 너만 했을 때는 꼭 너처럼 굴었지. 절대 이를 안 닦았어. 하하하하. 세면대 모서리에 칫솔을 문질러서 모두를 멋지게 속여넘겼단다. 단 한 사람, 집가의사만 빼고 말이다. 아직도 내 충치동굴 속에서 아픔의 메아리가 울려오는구나. 자, 나왔다 아들아. 나한테는 뽀뽀 안 해도 된다. 오늘 하루 잘 보내라. 밤토리는 차에서 내려 아빠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 아빠를 속일 마음은 없었는데 발톱이는 아빠의 차 유리창이 깨진 것 때문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학교에서 발톱이는 이름난 장난꾸러기야. 반에서는 대단한 사고뭉치지. 장난치는 데는 머리가 아주 잘 돌거든. 모두에게 가렴가루나 개박칼을 뿌리고 선생님 가방 속에는 산거미를 넣어두지. 아주 커다랗고 검은 놈으로. 그리고 여자애들 목덜미에 강력풀을 들이붓는 거야. 발톱이의 사물함은 무기창고야. 그 안에 딱총, 딱딱이, 연기폭탄, 장난감 폭탄과 콩알 딱총 따위가 그득하거든. 한마디로 잠깐 사이에 수업을 망칠 수 있는 건 뭐든 다 있지. 그런데도 발톱이의 성적은 좋아. 아주 잘 돌아가는 머리를 타고났거든. 숙제를 해오지 않았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런데 먼저 머리를 쓰지. 숙제 검사가 있기 전에 반에서 쫓겨나도록 하는 거야. 성적이 나쁜 것보다야 수업 태도가 나쁜 게 낫잖아. 발톱이가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야. 원래 오늘 발톱이는 냄새 폭탄을 쏘아 올리려고 했어. 하지만 아빠가 했던 이야기와 깨진 차 유리창 때문에 그 마음이 그만 착 가라앉아 버렸어.
발톱이가 너무 온순하고 고분고분하게 구니까 담임 선생님인 가르랑 선생님이 물었어. 우리 사고뭉치가 어디 아프니? 발톱아, 몸이 불편하면 양호실에 가도 된다. 하지만 발톱이는 힘없이 고개만 가로저었지.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발톱이 주위로 모여들었어. 너 괜찮냐? 어디 아픈 거야, 뭐야? 무슨 일이야? 우리한테 말해봐. 모두들 한마디씩 물었지. 뽀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파. 발톱이는 순순히 털어놔서. 뽀뽀라고? 누구하고? 설마 농담이겠지. 럴순이하고? 달순이하고? 혹시 가르랑 선생님하고? 모두들 와르르 한바탕 웃었지. 누구 알아? 교장 선생님일지도 모르지. 싸움대장 덩치가 덧붙이자 발톱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덩치의 왼쪽 눈을 친 다음 재빨리 턱 밑을 올려쳤지. 눈 깜짝할 새 둘은 땅 위에 뒹굴었어. 씩씩대고 치고 받고 깨물고 핥히고 친구들은 신이 나서 편을 가르고 내기를 했지. 덩치 이겨라. 뽀뽀나 한 방 먹여라. 발톱아 쳐라. 허리띠 아래로. 비오는 날이라 둘은 완전히 진흙투성이 공으로 변했어. 쉬는 시간이 끝나가는데도 싸움을 계속했지. 덩치의 왼쪽 눈은 한껏 부풀어 올랐고 발톱이의 왼쪽 귀는 반쯤 찢어졌어. 샘물처럼 피가 솟구쳤지. 가르랑 선생님은 두 싸움꾼에게 소리쳤어. 우리 사고뭉치는 이제 내 말을 들을 귀가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귀로 잘 들어라. 얼른 양호실로 가. 덩치는 발톱이를 잘 데리고 양호실까지 가고.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얼굴이 엉망이군. 담배 한 대 피울래? 필요할 것 같은데. 덩치가 그렇게 말하더니 담배꽁초 라이터를 꺼냈지. 이 랩에도 거의 새 거야. 어젯밤 오페라 극장 앞에서 주웠거든. 둘은 다시 친구가 되어 화장실로 사라졌어. 연기 속에서 용기를 다지기 위해. 늑장 부리지 마시오. 양호실에서는 무시무시한 벌이 기다리고 있었어. 발톱이의 귀를 제자리에 다시 꿰매 붙여야 했거든. 양호 선생님은 엄마처럼 부드러운 손길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고양이야. 양호 선생님은 빨간 약보다는 요드 팅크를 좋아하지. 아이고 맙소사. 요드 팅크는 정말이지 따가웠어. 난 네 녀석들 같은 말썽꾼을 잘 알지. 그렇게 말하면서 양호 선생님은 제일 큰 바늘에 실을 꿰었어. 내 약장 속에 누룩뱀을 집어넣은 게 너라는 걸 다 안단다. 이 말썽꾸러기 녀석아. 다음번에는 내게 네 귀를 싹둑 잘라내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겠지? 길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양호 선생님의 말소리를 뒤엎었어. 양호 선생님은 귀를 다 꿰매고 나서 발톱이의 머리에 거대한 붕대를 감았어. 이런, 네 머리에 빨간 리본을 두르고 가시나무 장식만 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보이겠는걸. 두 소년이 멀어져 갈 때 양호 선생이 킬킬댔어. 저 양호 아줌마 진짜 못됐다. 너네 엄마한테 다 일러버려.
덩치가 위로하듯 말았어. 우리 엄마한테?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엄마가 알면 진짜 난리가 날걸. 그러느니 차라리 이 세상의 고통을 죄다 갖는 게 낫겠다. 제발 내 신음소리를 아무도 못 들었으면 좋겠는데. 발톱이가 괴로워하며 말했지. 오늘은 제3장. 오늘은 비단결 여사가 장 보는 날. 나갈 준비를 하면서 비단결 여사는 생각했지. 학교로 가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같이 점심 먹어야지. 사르냠냠 식당에서 파는 오늘의 특선 요리가 두더지 내장 전골이던데 우리 귀여운 발톱이가 좋아하잖아. 비단결 여사는 보란듯이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 아주 좋아해. 사르냠냠 식당은 시내에서 최고로 좋은 식당이고 발톱이는 거기서 엄마의 사랑스러운 도련님답게 온갖 융숭한 대접과 관심을 한몸에 받거든. 비단결 여사와 사르냠냠 여사는 친한 친구 사이야. 수요일 밤마다 함께 카드놀이를 하고 빙고 모임과 볼링 모임도 같이 하지. 낮 12시 비단결 여사는 학교 앞에서 아들이 나오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렸어. 꽃분홍색 원피스에 잘 어울리는 모자와 가방을 들고서. 꽃분홍색은 발톱이가 좋아하는 색깔이거든. 드디어 오전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와 소리치며 쏟아져 나왔지. 이 시끌벅적한 물결 속에서 비단결 여사가 아들을 찾아 헤매는데 갑자기 붕대를 간 머리통이 불쑥 솟아올랐어. 발톱아, 아들아, 우리 아들아, 우리 발톱아. 비단결 여사가 소리를 질렀어. 다친 아들을 보고는 비단결 여사는 숨이 멎은 채 서 있었지. 덜덜덜 떨면서 눈물 범벅이 돼서 아들을 친구들 틈에서 잡아채내더니 포포스처럼 뽀뽀를 퍼붓는 거야. 우리 귀여운 소랑이 새끼. 쟤네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자. 병원으로 가자. 엄마가 울부짖었어. 택시! 여기요 택시! 발톱이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몸을 휙 뒤틀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 사람들 앞에서 뽀뽀하지 마. 허건 날 뽀뽀 정말 싫단 말이야. 아침에 뽀뽀, 저녁에 뽀뽀, 고맙다고 뽀뽀, 미안하다고 뽀뽀, 뽀뽀해달라고 뽀뽀, 여름 뽀뽀, 겨울 뽀뽀, 미끌미끌 뽀뽀, 끈적끈적 뽀뽀, 질척질척 뽀뽀. 발톱이는 길거리 한가운데서 크게 소리쳤어. 엄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당장 지로변에서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 비단결 여사가 세운 택시가 길가에 서 있었어. 어디 엄마한테 버릇없이 I am sorry. 어디 엄마한테 버릇없이 그런 말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운전사가 말했지. 맞아. 아저씨 말이 맞아요. 비단결 여사가 맞장구 치더니 갑자기 화가 폭발해서는 뚜벅뚜벅 앞으로 다가가 철썩하고 아들을 후려쳤어. 비단결 여사는 아들에게 택시에 타라고 말하고 운전사에게 사르냠냠 식당 주소를 알려줬지. 발톱이는 한 번도 엄마에게 맞아본 적이 없었어. 시무룩한 엄마와 뿌르퉁한 아들이 택시를 타고 달렸어. 사르냠냠 식당에서 먹는 점심은 지루하고 맛도 없었지. 둘 다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 발톱이는 두더지 내장 전골에 거의 손도 대지 않았고 비단결 여사는 차만 한 잔 시켰어.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발톱이는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 간단한 인사도 없이 식당을 나와버렸어. 학교에서 아무도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쑤시고 아픈 기만 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지. 쉬는 시간이 되자 발톱이는 사물함에 가서 냄새 폭탄 2개와 초고속 3총과 딱총 한 묶음을 꺼냈어. 그러더니 반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 난 돈이 필요해. 이거 팔게.
물건은 금방 다 팔렸어. 딱총은 손에 넣기 어려운 물건이고 냄새 폭탄은 발톱이처럼 잘 만드는 친구가 없었거든. 마지막 수업이 끝나기 15분 전에 발톱이가 손을 들었어. 선생님, 저 먼저 가도 될까요? 오늘은 그래도 된다. 그리고 내일은 다 낫기 바란다. 가르랑 선생님이 말했지. 발톱이가 달려간 곳은 학교 건너편에 있는 꽃가게였어. 이 노란 장미 좀 주세요. 발톱이는 가진 돈을 모두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지. 발톱이는 학교 버스 시간에 맞춰 돌아왔고 장미는 외투 속에 안전하게 숨겼어. 집에 와보니 엄마는 부엌 식탁에서 열심히 정어리 비누를 벗기고 있었어. 발톱이 왔니? 엄마가 먼저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어. 다녀왔습니다. 발톱이도 대꾸하고는 꽃다발을 꺼내서 엄마 앞에 놓았지. 어머, 이렇게 고울 수가. 이거 나한테 주는 거니? 엄마가 탄성을 질렀어. 고맙다고 뽀뽀만 안 하면요. 발톱이 말에 엄마가 웃으며 약속했어. 네가 정 바란다면 엄마도 한 번만 노력해 볼게. 엄마도 한 번 노력해 볼게. 제발 그래주세요, 엄마. 발톱이도 웃으면서 말했지. 아들한테 뽀뽀 안 하기, 엄마한테 뽀뽀 안 하기. 우리 열심히 뽀뽀해요. 안녕.